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성이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화폐성, 비화폐성이란 말은 뭐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화폐성이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통제. 여러분 자산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라는 말은 내 거죠. 내 거면 쉬운 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제의 뜻이죠. 여러분 내 거라면 내가 버리든 뭐 팔아버리든 내 의사에 달려있죠. 그게 통제라는 말의 의미고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식별 가능하단 말은 여러분 내 자산, 내 거는 나하고 떨어질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 자산이죠. 핸드폰은. 그러면 그 핸드폰을 내가 팔 수 있죠. 그러면 나하고 핸드폰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핸드폰을 팔았다고 해서 나까지 딸려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은요, 이게 내 거면 내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경제적 효익이란 말로 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나중에 돈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이란 말에서 당연히 형체가 없어야겠죠. 이게 유형하고 다른 점이죠.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항상 뭐요? 부대비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유형도 그랬죠. 그래서 무형도 부대비용은 항상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면 다 비용입니다. 무조건 비용이고요. 그때 쓰는 이름이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고요.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라는 거. 그러면 자산이 되려면요, 개발 단계에서 써야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단계라고 다 자산은 아니고요. 개발 단계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산이 될 수 있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때 비용으로 되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산으로 되면 개발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자산, 요 이름이죠. 개발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일단 자산이 되려면 개발 단계에서 써야 됩니다.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니까. 개발 단계에서 쓸 때 자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쓰는 이름이 개발비라는 이름. 우리 시험엔 요 개발비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라서. 그 다음 영어권. 영어권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영어권의 핵심은 오른쪽에 써있는 말이 핵심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다른 말로 자가 창설 영어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영어권이라는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 영어권이란 말은 흔히 이제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실 권리금, 이 권리금을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죠. 무형적인 가치. 내가 만약에 식당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이 식당을 남한테 팔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러죠. 내가 그동안 식당을 하면서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 우리 식당 맛있다고 소문도 났고 우리 식당 지리적 위치도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걸 영어권,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어권은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요, 내 스스로 주장하는 영어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야, 내 식당 가치가 얼마인데 100억이야. 막 자기 혼자서 이게 주장하는 거죠. 영어권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남들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남들도 인정을 해준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돈을 내놓겠죠, 남들이. 그래서 영어권이 인정받으려면 외부 거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만 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 말로만 떠드는 영어권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말이 시험에 영어권 나올 때는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의 특징, 무형자산 비교해 보시면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안 하고요. 상각이라고 합니다. 무형은. 근데 뭐 하는 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하고 동일합니다.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형자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말은 그 말이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말.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합리적 방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선택해라? 정액법을 선택해라. 예, 그 오른쪽 말 합리적 방법이 없다면 정액법으로 한다.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 그럼 몇 년 동안 상각할 거냐? 합리적 기간을 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기간, 그러니까 뭐 5년이 합리적이다, 10년이 합리적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단 20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 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잔존 가치. 남아있는 가치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잔존 가치를 남겨야 됩니다. 얼마든 남겨야 되는데 얼마라고 하든, 그런데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무형의 특징이니까. 무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잔존 가치를 0으로 여러분 잔존 가치 0이 되면 가치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장부에서 사라져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무형이니까 어차피 내 눈에도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 회계처리. 유형자산은 여러분 간접법만 인정했었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간접법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법을 써도 되고 간접법 회계처리 방법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 간접법 회계처리 방법은 뭡니까? 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을 써서 회계 처리하셔도 되고 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용 배분. 제조와 관련되면 이건 앞에서도 유형자산 할 때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당연히 제조 원가로 하는 거고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 판관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제조 쪽에서 발생한 건지 제조와 관련 없는 것을 발생한 건지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뭐해라? 배분. 배분이란 말은 뭐예요? 나눠주라는 소리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땐.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형체가 없죠. 자산이니까 식별 가능해야 되고 자산이니까 통제권이 있어야 되고 또 자산이니까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여기인데 뭐요? 연구개발비. 얘는 뭐요? 비용입니다. 산업재산권, 우리 뭐 지적재산권 그런 표현들 쓰죠. 무형적인 자산입니다. 저작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다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죠. 영어권도 무형 자산. 근데 연구개발비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누구만 자산이라고요? 개발비만 자산입니다. 2번 무형자산의 개수, 상표권,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인정할 수 없다. 무형자산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장기 미수금, 장기 미수금 무형자산 아니고. 이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죠. 그 다음 임차 권리금. 자, 임차 권리금도 뭡니까? 권리금이 여러분 이 권리금이 영어권이었었죠. 임차는 빌려주는 거. 그래서 영어권도 이거 영어권의 일종이니까 무형 자산입니다. 경상개발비 여러분 누구만? 얘만 무형자산입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이지만 오직 개발비만 무형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무형자산은 지금 상표권,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요 세 가지만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광호권, 영어권, 전세권, 특허권. 아닌 것은 3번 전세권은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무형자산이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나올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애매하시면 자 여기 프로그램 시험 보실 땐 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를 많이 컨닝하시면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 가서 F2
자, F 틀어서 보기 1번이 뭐였습니까? 광업권. 애매하시면 자, 광업권 코드 번호 224번. 224번이 여기에 들어가죠? 무형 자산. 그다음 2번이 뭡니까? 영어권. 218번 역시 무형 자산 코드 번호. 세 번째 전세권. 233번. 233번이 여기 있네요. 기타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코드 번호가 아니네요. 그래서 전세권이 무형자산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별한다.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라고 있다고 그랬죠. 2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별할 수 없다면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개발 단계다. 오답입니다. 네. 이번 연구 단계는 뭐로 해요? 비용으로. 개발 단계는 자산이죠. 비용인지 자산인지 구별이 애매하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 여러분 자산은 확실할 때만 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신 건 자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거든요. 비용으로 할지 자산으로 할지 구별이 애매하시면 이때는 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산은 명확할 때만 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 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로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3번은 맞는 말이죠. 배분한다는 거. 4번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5번 적절하지 않은 것. 식별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 통제.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요 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 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4번이 정답이네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 아니죠. 뭐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안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이건 어떻게 나눴나요? 아까 연구 단계도 있고 개발 단계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왜?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이게 완전한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6번 유형, 무형은 모두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유형, 무형이 되는 거고, 유형, 무형 모두 비용인식 방법으로 감가, 상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용 처리되니까.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다. 맞죠? 4번이 오답이죠. 왜 4번이 오답인가요? 이거는 맞죠. 요거는 맞죠.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땐 정액법으로 해라. 근데 누구만요? 무형만 그런 겁니다. 무형만. 유형은 그런 게 아니라 유형은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유형자산이란 말은 빼셔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7번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영어권 및 개발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 재산권, 광업권 등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다. 연구활동으로 인한 무형. 2번은요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번에 키워드 되는 말 연구활동이라고 그랬죠. 연구활동은 무조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무형자산으로 할 수 없죠. 연구활동이니까. 그래서 2번은 틀린 말. 8번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 영어권 앞에 무슨 말이냐? 유상이란 말은 대가가 있는 게, 대가가 없는 게 무상이었죠.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건 누가 영어권을 영어권으로 취득했다,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한다. 내부로 창출한 영어권은
예,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연구 단계는 연구비, 비용, 개정 과목, 개발비 이름이 아니죠. 연구 단계니까 무조건 비용, 연구비. 세 번째, 일정한 광고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광어권. 광어권, 무형, 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답은 2번. 연구비는 비용, 연구 단계는 비용. 그 다음 9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전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키시고. 자, 하기 전에 얘도요. 여기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먼저 들어가셔서 몇 번에다요? 931번. 931번 가서 여기다 이름을 만들래요. 무슨 이름으로요? 무형, 자산, 처분이익, 성격은 일반으로. 성격도 일반으로 하라고 주어져 있죠, 여러분? 나오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달 21일. 돈 줬다는 얘기가 있죠?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200. 차변은요? 돈 왜 줬나요? 뭐 개발비로 썼대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무슨 이름 쓰래요? 자산 계정을 사용해서. 이름이 뭔가요? 예, 자산 이름은 이거 하나죠. 개발비. 경상 연구개발비 다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건 비용 이름들이고 그래서 개발비로 하시라는 거. 그 다음 23일자 돈 줬다는 얘기가 있죠. 대변에 보통 예금 300. 차변은요. 돈 왜 줬나요? 특허권 취득하려고 수수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부대 비용.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산 속에 포함시켜라. 지금 특허권 취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특허권으로 하시라는 소리죠. 그 다음 25일자 내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팔았대요. 자, 팔았으니까 사라지겠죠. 대변 가서 뭐가요? 특허권이. 자, 사라질 땐 팔았으니까 특허권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땐 어떤 숫자로 사라진다? 장부에 써있는 숫자대로. 자, 그 다음에 팔았으면 돈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돈은 10일 후에 받는다? 못 받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예요? 미수금.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 서울.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예,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죠. 그런데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700에 팔았으면 우리가 700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대변 쪽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 행동이 뭐예요? 팔았죠. 팔았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처분. 그 다음 대변이란 건 이게 생겼다는 증거죠. 이익이. 그래서 제가 처분, 이익 이렇게 쓰고 있죠. 뭘 팔았나요? 특허권. 특허권은 얘죠. 무형 자산을 팔아서 이익 났다. 200 벌었죠. 500에 취득한 걸 700에 팔았으니까 200 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